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본격 학교 들춰보기 방송 내가니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11화 여름방학 특집 시작합니다. 와. 방학이구나. 아 오프닝으로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니까 좋네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내 선생의 아. 책임 PD 김프로입니다. 안 과장님 먼저 좀 듣고 싶은데. 예. 지난주에 어디 갔어? 예, 저번 주에 약간 외유를 했죠. 음. 예, 가족 여행으로 부산 좀 갔다 왔습니다. 예, 또 그래- 이따 부산 얘기 좀 들어야겠네. 예, 네. 부산이 요즘은 뭐 가스 문제로 가스 약간 이상한 냄새 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놀다 왔고요. 특히 이제 주로 있었던 데가 해운대 쪽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또 아버지 후배분께서 하시는 횟집, 예, 거기서 맛집이에요? 또 제가 봤을 때 맛집이고 맛집보다 더 좋은 거는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으면서 광안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아,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서울 한강에서도 불꽃놀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안대교 쪽에서도 하나 봐요. 거기가 이제 또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었나 보네요. 이거 되게 아니. 길게 소개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야기도 중요한데 11화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소개 한 번씩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과장이고요. 지금은 원래 선생님을 계속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생산직으로 접어든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거리에 냥이들한테 밥을 주고 강아지들한테도 밥을 주고 있는 개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리 부상으로 인해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름 바꿔야 된다니까. 네. 다리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니,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두 다리로 잘 걸어다니고 여기까지 걸어가지고. 걸어오긴 아까 하는데 뛰던데. 네, 오리발을 이제 끼니까 아. 그게 약간 발목에 무리가 가서 아. 제가 오리발이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잠깐 물고기는 쉬고 저기 있어요. 오리발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오리발 껴가 나 안 끼고 넌 잘하는데. 그럼 진정한 생선인가 보다. 그냥 난 어. 생선. 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교과서적인 중립을 0점으로 모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김프로입니다. 와. 요즘 저기 진짜 날씨가 무덥죠? 진짜 더워요.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심지어 비도 와요. 네. 후덥지근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어떻게들 좀 보내셨어요? 너무 더워갖고 네. 약간 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무기력하게 막 늘어져 있고. 녹았죠, 녹아. 응. 집에서 막 밥 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 요즘에는. 더위를 너무 잘 타갖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오늘 앞머리 난리 났네. 앞머리를 자르니까 이게 분명히 집에서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5분 만에 이게 갈라져갖고 지금 앞머리용 선풍기를 또 들고 다니거든요. 네. 나는 이 여자분들이 음. 앞머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게 구분이 이거 뭐가 없는 지금 건지 제가 뭐가 있는 앞머리가 건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6개월 만에 알았어요. 그래 그거 아무리 있잖아. 설명을 인터넷에 해도. 그거 있어. 남자친구한테 이제 앞머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앞머리가 그러니까. 그럼 전지현은 앞머리가 있는 거예요. 뭐. 아니 앞머리가 없으려면 변발이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힘드네요. 그래서 앞머리 있는 채로 여름을 보내는 게. 그 요즘 애들 하는 것처럼 그 그룹프? 나 진짜 뭐야. 그거 길거리에 사고 다니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길거리는 좀 아니죠. 그거는. 저- 그건 아닌데. 중딩들이나 가능한. 나이가 있잖아요, 또 제가. 네. 그 나이가 파마 이거 많으시구나. 앞에 말고 네, 다니는 맞아, 거. 맞아. 애들은 또 그거 어때요?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냥 카페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어떤 여자가 그걸 앞에 말고 그치. 있어. 그럼 어떨 것 그거 같아? 한이가 해갖고 유행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좀 어때요, 남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 네. 나이 때 여자들이 하고 어디 그러면- 급한가 보다. 그렇죠, 앞머리 그렇죠. 앞머리 심하게 됐나 전철에서 보다.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거기서 좀 화장 화장하는 세팅할 때. 사람.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남들한테 신경을 쓰고 살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그룹부를 말든 뭐 근데 좀 피해일까봐 그게 약간 아. 예의가 아닐까봐 사실 그 그거에 뭐, 대한 예. 약간 경계선인 것 같아서. 우리 김프로님은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방구도 뿡뿡 끼시네요. 그럼 부산에 그 가스가 김프로 광고라는 얘기. 그게 뭐예요? 다녀왔습니다. 지금 너무 네. 우리 생사님은 네. 지난 한 주 너무 바쁘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또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들었던 뭐 회사의 그런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게 다리가 좀 아파서 수영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가끔씩 하는 게 스피닝이라고 그 막 사이키 조명 켜놓고 자전거 타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는 좀 했거든요.
발목이 아프지만 수영을 하는 것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땀 좀 뺐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좀 풀고 또 뭐라고 일하면서 설명하냐면 쌓이고 그랬어요. 마치 운동 선수가 운동 못하는 것처럼 야 부상당해서 운동 되게 못하는 본인이 선수의 뭐라고 마음. 되게 근데 나 이거 그런 느꼈어, 게 진짜. 있어요. 진짜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축구 되게 좋아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무릎을 다쳤어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들 다 뛸 때 이제 혼자서 이제 구경만 해야 못하잖아. 되잖아요. 그럼 막 속이 부글부글 타요. 진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수영하고 싶은데 그럼. 막 이러는데 그 이- 기분을 살짝 느꼈어요. 이게 운동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파요. 맞아. 예, 예. 더 막 찌뿌드하고 막 예민해지고. 나 예민해 지금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은 저는 좀 지난주에 제가 또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제주도 거의 뭐 제2의 네. 집이죠. 네, 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제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심지어 주차비까지 내고 있는 지정 주차석에 대져 있는 제 차를 누가 이제 긁어놓고 도주를 했어요. 잡았어요? 아니 잡지는 못했고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완전 기분 블랙박스. 그 아니요 그게 이제 그건 뒤에서 긁고 가갖고 아. 딱 각들이 다 애매해요. 아. 네, 애매해서 아예 아. 이제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 장자 또 나왔습니다. 또. 장자 외편에 보면 음. 그 이런 구절이 나와요. 먼저 전문을 좀 잠깐 읽어보자면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와 그의 배가 부딪히면 그가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는 빈 배니까.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제 차를 긁고 갔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그게 떠올랐어. 이게 뭐라고 제 해야 이제 되지? 빈 차를 이제 들이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분은 이제 분노하지 않으셨겠죠. 아, 근데 그 혹시 뭐지? 나는 약간 이게 장자 이런 사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장자의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무의자연? 무의자연. 아, 약간 무 그냥 이렇게 무소유 같은 거예요? 그쵸. 아, 그냥 자연과 한 몸. 뭔가 이- 구분 짓지 욕심 없이? 말고 인위적인 거 싫고. 그런 구분에서 회사였구나. 구분에서부터 이제 싸움과 그쵸. 다툼이 시작된다. 나와 너의 구분 뭐 이런 음. 구분에서부터 아. 시작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좀 제 차를 받고 가신 분 그분의 마음이 좀 평안하셨기를 근데 근데 바랍니다. 나는 빈배면 더 쌍욕할 것 같아. 왜? 왜 부시고 빈대다가? 막. 화풀이 하는 거 진짜 짜증나서. 짜증나서. 장자가 틀렸다. 아니 저는 그래서 성인이 못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장자 뭐 아무나 장자. 그럼요. 하겠어. 자 그리고 음.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 특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제가 좀 지난 방송을 듣다가 보통은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하면 우리 또 아리따운 컴퓨터 양께서 아닙니다. 김프로는 뭐 여기서 김프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막 이렇게 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듣다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넣었어요. 안 넣었던 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넣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AS구나. 네, AS 편으로 좀 음. 잠깐 좀 김프로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이제 좀 준비됐던 내용이 아니고 애드립으로 좀 치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직관적으로 좀 시청자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제 결과적 평등은 북한에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좀 뉘앙스를 풍겼는데 제가 그 말하는 당시에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관련된 일을 하셨던 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고. 저번 주에 안 평등에 나왔는데. 대해서 안 나오면 이렇게 뭐 시킬 걸 쌓아놔요. 그러면. 왜 안 나왔어요? 그때 네. 바로 딱 얘기해줬었어야 되는데. 해운대 푸른 바다가 좋아서 네. 그만. 예. 어쨌든 저도 그 방송을 이제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찰나로 딱 지나가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약간 교육적인 내용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북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약간 오해의 소진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그 평등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평등을 뭐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좀 이렇게 좀 약간 화두로 이렇게 꺼집어낸 사람을 보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산술적이라는 거는 진짜 n분의 1 똑같이 N빵. 그랬을 때 뭐
우리 뭐 더치페이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 산술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같은 건 같게라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비례적 평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작은 사람에겐 작게 뭐 큰 사람에겐 크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 주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6만 원 그렇죠. 주고 6만 원을 주고 뭐 6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12만 원 예, 주고. 그걸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팥빙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팥빙수를 보통 우리가 먹을 때 이제 4명이서 한 그릇을 먹으면 보통 돈을 어떻게 내냐 했을 때 보통 애들이 n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산술적 평등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한 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너는 많이 먹었잖아.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 드문 애들이긴 한데 드문 애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제 동기가 그랬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좀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걔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먹는 걸 아니까 얘가 센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개수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야 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한 15개 먹었어. 나는 뭐 이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박. 약간 연을 끊을까 했지만 또 근데 내가 평소에 제가 많이 먹는 게 그러면 있어서 쌓였나 보다. 좀 쌓였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뭐야 많이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제가 많이 냈으니까 그건 이제 비례적 평등이 그치. 되는 거겠죠.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피자 조각 뭐 이렇게도 많이 비유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평등이 그냥 보면은 되게 당연하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못 이용이 된다면 자본주의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도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 능력이 돼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다. 많이 가지고. 그렇죠. 약간 이런 예, 느낌? 그렇게 또 이제 될 수가 있다 보니 이제 다른 평등관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또 평등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20세기 중반 후반쯤에 이제 계셨던 롤즈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죠. 롤즈. 그 롤즈의 정의관에서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로 많은 내용을 줘야 된다라는 최소 수혜자 최대 혜택의 원칙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준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준다라면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비슷비슷해지겠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롤즈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약자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최소 수혜자에게 제일 많이 주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약에 무슨 불의의 사고나 그런 안 좋은 걸 겪게 되더라도 나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런 평등감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육적 관련된 내용을 저번에 뭐 그 교육기획관 얘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 평등감과 관련된 평등을 좀 3가지 종류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교육학 내에서도 나오는 거고 뭐 하는데 이제 뭐 일단 기회의 평등이 있죠. 그럼 첫 스타트를 똑같이 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시작선에 설 수 있게 해주는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 평등이 있어요. 그 중간에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잘 사는 애는 뭐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뭐 많이 배우고 근데 집이 힘든 친구들은 뭐 과외도 못 받고 학원도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는 그 과정에 평등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 고교 평준화라든지 이제 이런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교육 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그 결과적 평등. 이게 이제 약간 애매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제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결과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습득한 내용을 다 똑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 똑같은 새로운 시작으로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부족한 학생들 보충 수업을 더 시켜준다든지 그러면 잘하고 있는 애들에겐 굳이 안 줘도 돼요. 부족한 애들에게만 더욱더 뭔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뭐 농어촌 입학 전형. 시작 일단 의무 무상 다 했어요. 그리고 과정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지원해주고 했겠지만 문제는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거리도 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수도권 이제 너희들만 따로 더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 평등이라는 게 무조건 뭐 사회주의와 이렇게 결부시키는 게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라면 비슷할 수 있지만 교육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조금 그럴 수 있죠. 문제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제 5개념이 형성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정정을 다시 좀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등 문제를 항상 논의할 때 그 정의와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역할. 그렇죠. 을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뭐 어떤 특정한 평등의 이념에 맞춰서 분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평등의 개념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북한은 사회주의 그게 결과의 평등이 아니죠. 네. 전제군주 그렇죠. 아닌가? 네.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지금 댓글 들어오세요. 북한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아니 뭐 자유롭게 네. 얘기하는 자리니까 사실은 네, 우리 그렇죠. 생각을. 북한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좀 네. AS 방송 좀 해보고요. 네. 이제 본 방송을 좀 시작을 할 것 네. 같은데 날씨가 이제 좀 너무나 더워져갖고 거의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름이야 여름. 그러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시기적으로 방학이 일제 시작. 방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뭔가 기대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이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방학을 시작합니다. 7월 셋째 주에서 그쵸. 넷째 주 사이에. 근데 예전에 우리는 방학하면 약간 그래도 한 달 좀 넘게 방학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름 방학은 좀 짧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 그러니까 주 5일로 바뀌면서 맞아, 방학이 맞아. 진짜 짧아졌어요. 한 달도 안 되는 한 달? 학교도 진짜? 많고 진짜? 보충서 빼면 고등학교는 매미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2주 뭐 길에 지금 네. 매미 다 죽어 있어. 매미? 길에서 매미 나 죽은 거 몇 번 봤는데. 그래요? 원래 매미는 원래 좀 매미는 죽었어요. 원래 네. 일찍 죽죠. 그래. 일주일인가? 7년 밑에 땅에서 살고. 알았어. 네, 이제 방학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학생들한테는 좀 맞아. 관건인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뭐 공부 부족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뭐 굳이 또 공부만 하면서 학생들이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의 그게 사실 제일 네. 중요하다고 음. 보여지지도 않아요. 뭐 했어요? 다들 방학 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쭉 초등학교 때부터 거슬러서 한번 제일 약간 나는 초등학교 자기가 했던 때 것 중에서 탐구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탐구생활 엄청 열심히 했지. 그래서 대박이었지. 탐구생활 이제 하고 나서 학교에 제출하잖아요. 네. 꼭 상을 탔습니다. 오. 그 두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탐구생활이. 사진 찍고 이게 뭐 저는 개학식 한 2, 3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아. 약간 네.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전에 저는요 네. 진짜 그거에 목숨 걸었어요. 그림 일기를 그리는데 엄마한테 맨날 날씨를 물어봐야 돼. 맞아. 맞아. 그치. 옛날처럼 그림 요즘처럼 인터넷 있는 세상도 아니었고. 그치. 저 EBS 교육방송 보면서 저 약간 EBS 맹신자잖아요. 아.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범생이었네.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요즘의 초등학생들도 뭐 탐구 생활과 같은 그런 방학 그러니까 방학 과제가 숙제가 있나요? 있기는 한데 어. 뭐 저희 때처럼 탐구 생활이라는 교재로 막 그렇게 막 활용하지는 않아요. 공통된 교재로 네. 뭔가를 하는 그런 건 아니구나. 뭐 그냥 뭐 여행 갔다 오기 뭐 그치. 이런 뭐 뭐 이런 사진 것들? 찍어 오기 뭐 이런 거 초등학생은 아닐까요?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음. 중학교는 어때요? 중학교 때 뭐 했는지 방학 때 한번 한 명씩 좀 중학교 때 말씀 과목 해주세요. 숙제를 내주셨는데 저는 숙제를 중학교 때 저 열심히 놀았거든요. 맞다. 눈 위로 치켜뜨고 다녔. 중학교 때 개밥이 눈을 위로 치켜뜨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제가 단체 사진을 봤는데 아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제가, 딱 그렇더라고. 그래서 태풍을 제대로 맞아갖고 그때 아니 눈빛이 사람 눈빛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요? 지금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눈을 사진에서 눈을 뜰 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중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여름 방학 때 부모님하고 이제 그 박물관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그런데 가서 이제 뭐 보기도 했던 기억도 나고 그거 그다음에 써야 음악회 되잖아, 같은 또 거. 그래. 음악회 음. 고급스럽게 잘하는. 근데 그러게?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도 그렇네. 나 음악회는 기억이 안 나. 음악회 고급진데? 고급지. 피아노 연주하는 거 막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잘 음. 뭐 그러니까 막 어린이를 위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설명이 나오는 뭐 그런 그런 거 봤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진짜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안 얼굴이 과장님은- 까매지게. 저는 학교에서
주는 숙제 그거는 음. 끝내면은 그냥 무조건 놀러 댕겼던 것 그치. 같은데. 뭐 친구들 집에 가서 오락하고. 맞아. 음. 예, 아니면 롤러브레이드 타고 야구하고 아니 야구는 아니구나. 축구하고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엄청 했는데 방학 때나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계속 축구, 농구 그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얼굴 시꺼매질 때까지. 예.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때 돼서는 거의 진짜 뭐 독서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사실은 중학교야 이제 어쨌든 저희 때는 뭐 뺑뺑이 돌려서 갔던 그 시절이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는 또 중학교 3학년 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중학교 네. 3학년 뭐 겨울방학 뭐 이런 데 중요해서 뭐 고등학교 선행학습이라고 음. 하는 그런 거를 사실 또 미리 하기도 하고 근데 뭐 학원 가는 시간 아니면은 저도 거의 밖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근데 요즘- 선행학습을 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래요? 억지로 학원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긴 했어 근데 그치. 어. 왔다 갔다만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진짜 놀랬던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여학생들 성형. 방학 네. 때 맞아. 성형 좀 많이 하죠. 중학생도 해요? 네. 중학생 안 하죠? 해요. 해요. 다 안 자랐잖아. 아니요. 근데 어, 해요. 같은 게. 해요. 그게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 TV에 나와서 청소년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굴 나중에 찌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더 잘하잖아. 해요. 어. 왜냐하면 그때 해야 졸업 사진이 잘 나와. 그치. 그래서 중2 겨울방학. 아니면 너무 고2 어릴 때 겨울방학. 한다. 아니면 하여튼 그쵸. 그럴 때 많이. 쌍꺼풀은 약간 기본이고 그쵸. 아 쌍꺼풀은 아니에요? 성형이라고도 수술도 안 하죠. 그냥 음. 시술. 시술 코 고치고 뭐 코 이런 고치고. 친구들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막 여러 명이 같이 모아서 가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뭐 한 번 할 때 이제 한 5명이 가서 네. 60만 원, 70만 원에 쌍꺼풀 수술하고 그래서 다 싸구나. 눈이 다 똑같이 돼서 왔었어요. 맞아. 둘 다 싸구나. 같은 기법으로 매몰법으로 어. 이렇게. 네, 그래서 방학 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음. 자제하는 편이고 안 겨울 물어야 방학 되니까. 때 특히 여자 친구들은 얼굴이 진짜 많이 달라져서 우리 때는 진짜 한 반에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명 정도 할까 말까 대부분 수능 끝나고서 끝나고 했는데 하기도 그 하고. 고등학교 졸업 수능 끝나고서는 맞아. 성형한 애들 그쵸. 좀 근데 있었던 것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무도 안 볼 텐데 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진. 물론 연예인을 하면은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 그거야? 전체적으로 내 어. 졸업 사진이 분명 인터넷에 심지어 떠돌 우리 것이다. 대학 졸업 사진도 잘 안 미치겠다. 보잖아요. 아니면은 항상 그런 말씀드리지만 수도 혹시 있죠. 모르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은 그치. 뭐 나중에 남자친구나 아니면 결혼할 때 아니 안 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니 뭐 우연히 보게, 우연히 될 수도 보게 있지. 되더라도 그치. 알리바이는 확실해야 되니까. 그렇지. 나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얼굴이 원래 이랬다. 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많이 하는 어. 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또 되게 열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형에 대해서 네. 아니면 네.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맞아. 돈을 알바 많이. 모아서 이제 그냥 하고 질러서 들어가는 거. 왜냐면 그 시밥을 아르바이트를? 뜯을 순 없잖아 부모님이. 근데 아니 이게 좀 솔직히 조금 씁쓸하긴 한데 우리 그렇죠. 사회에서 외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기 진짜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무시할 수 음.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기도 되게 그쵸. 어려운 맞아.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죠. 그 외모와 관련된 얘기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할 거 많죠. 얼굴 까나요 우리? 아 우리 그왜 아유, 까? 그러니까 하지 부분적으로 자신 있는 부위. 자신 있는 부위에 부분적으로? 뭐 각자 하나씩 까면 되지 뭐. 그건 뭐 그건 그렇고 네, 어쨌든 그런 거랑 또 뭐 알바 확실히 그쵸.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해요. 네. 그 나는 좀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초중고등 때는 안 해보고 대학교 때는 좀 그치 해봤던 것 대학교 같아요. 때는 네.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전단지 그거 했다. 나 친구네 치킨집 딱 한 번. 그래서 중학교 때 몇백 장 돌리는데 2,000원인가? 3,000원. 그 뭐 장당 얼마씩 해서 어,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아르바이트 중에 그쵸. 하나인데 전단지 그거 저기 불법으로 저기 하다가 어. 그 전단지 나눠주는 학생이 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그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박스 공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박스 이제 그 저 만드는 거를 한 며칠 해본 적 있어요. 그때 제 중학교 때 당시에 하루 일당이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완전 세다. 완전 셌죠. 지금도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지금 일용 쪽 지금도 거의 거의 7만 원. 그러니까. 저랑 생선이 이제 대학생 때 네. 여행을 가려고 네. 여행 돈을 좀 벌고자 공장에서 알바 공장에서 한 3일? 하루인가? 하루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뛰쳐나왔잖아. 했었거든요. 그때 연말이라서 네. 이제 각각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달력과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이제 보낸다고 해서 그걸 담는 케이스를 접었거든요. 상자 접어서 다이어리 넣고 그러니까 작업이 뭐냐면 상자를 옆에 사람이 접으면 내가 다이어리 넣고 스티커를 어. 붙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9시부터 만들었는데 6시까지.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건 나 못하겠더라, 그런 거 진짜. 하다 근데 저희 보면은 칭찬 찰리 받았어요. 채플린의 어, 모던 타임즈가 진짜. 떠오르잖아요. 왜냐면은 딱 3번인가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삐 소리가 나면서 모든 기계가 다 시시. 꺼져. 아. 그럼 아줌마들이 우유를 하나씩 나눠줘. 음. 그럼 우유를 마셔. 그리고 삐 소리가 다시 켜져. 다시 해야 돼. 그럼 다시 가동돼. 그럼 또 상자를 줘 먹어서 음. 하루 했는데 이거 우리 이거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름 나올 뻔했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다음. 근데 더 바로 놀랬던 도망갔어. 거는 어. 저희는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하루 더 할 사람 이렇게 모집을 더 했거든요. 근데 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너무 편하다면서 자기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별걸 다 해봤는데 음. 그 뭐 유리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음. 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극한 알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백화점. 어디 백화점 백화점에서 뭐?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백화점은 자세를 정해놔요. 맞아 특정 맞아.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구두도 신고 있어야 맞아, 되고 그다음에 뭐 표정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는데 그걸 제가 일주일을 했거든요. 진짜 지옥을 맛봤습니다. 거기 그 알바 그만두고 나오면서 거기 어머님들한테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맞아요. 최고 거기. 안과장했던 극한 알바. 있어요? 저는 극한 알바. 저는 근데 약간 사람 대하는 그런 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알바 뭐 중에 뭐 일단 예식장 서빙 그것도 이제 꽤나 힘들다라고는 하는데 안과장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잘했을 것 같아. 셉 서빙은 되게 그거 나름 주말마다 갔거든요. 이제 저 그거 잘해요. 출장 뷔페에서 이제 그거 이제 잔치국수 나르고 아. 이제 그 상 세팅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잘했을 것 같아. 자취할 때라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반찬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꿀이네. 득템할 수 꿀알바네 있고. 극한 알바 네. 아니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남들은 막 되게 막 계속 음식물 쓰레기 만져야 되고 이러니까 그쵸. 싫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열심히 했고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 주말마다. 맞았나 보다. 잘 맞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팀장이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걸 넘겨주려고 아. 팀장하면 5천 원 더 준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나 옛날에 그 서치 알바, 리서치 그거 알바 맞아. 했을 저 때. 그 비슷해. 결혼식장 그거는 단 하루 딱 하고 그날 스카우트제이 본사에서 받았어요. 아 진짜 어. 다들 거기 두 분은 거기 그쪽으로 약간 있구나. 저번 그 예전 한번 딱 뭐지 홈플러스인가 거기서 이제 게임기 파는데 파는 잠깐 거? 땜빵으로 한번 아. 며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것 몇 개 같아요. 팔았어요? 그때 플스 4개 팔았나? 오. 아니, 비싼 거 아니야 아니, 게임기? 그죠 게임기 그때 당시 좀 고가긴 했죠. 그치. 근데 그때 어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자기 뭐 행사 상품 그걸로 깔아놓는다 그래서 4개를 사가시더라고요. 한명 잘 물었구나. 그래가지고 덕분에 좀 으쓱하면서 나왔고 음. 횟집 알바. 그것도 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초반에 얘기했던 아버님 후배분이 하시는 거기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광안리 앞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놀았던 것도 있고. 선생님 뭐 과외 알바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아니 근데 음. 제가 듣기로 진짜 극한 알바는 그 택배 아, 하는 상하차, 거. 상하차. 그거는 진짜 자기가 끝을 맛보고 싶어서 한번 가봤대요. 근데 진짜 다 우통 벗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치.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속을 뭐 하루에 뭐 3,000개, 4,000개를 계속 찍고 해야 되니까 아까 초반에 두 분 하셨던 그 봉투, 봉투 뭐 상자 넣는 거. 접기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쵸, 보시면 돼요. 진짜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약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치. 말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속 그것만 어, 조립하고 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각자 좀 대학 그 중고생 때든 대학생 때든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학생들이 뭐 유흥비를 좀 벌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삐뚤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일반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런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해보는 것이 학생들이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위한 경험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멸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까지 했었던 괴물살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좀 물려왔습니까? 왔나요? 네, 뭐 왔어? 오늘도 역시 또 사연을 네. 보내주셔가지고 어디서 진짜? 자꾸 물려? 네,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용돈벌이를 하고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제 아르바이트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오후 10시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이제 끝나는 시간은
11시 음. 그리고 12시까지.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나름 초과 수당을 챙겨 주시려고 하지만 지금 한 달째 그 초과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언제 주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알아서 이따가 줄게, 나중에 줄게라고만 얘기하시고 더 이상 얘기가 없네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렇다. 그거는 뭐 그거 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노동 청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가면 하면은 이제 그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치. 잘 몰라요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아 근데 고등학생들이 고깃집 서빙을 학교 많이 다니는 해요. 주 중에 정말 많이 해요?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학교 많이. 다니면서 당연하죠. 학교하고 고깃집 알바를 네. 뭐 주유소도 하고 많아요. 별거 다 정말 해요. 그러니까 생각 의외로 네. 정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반에 있었던 애 제가 담임 맡았던 그 반에서만 해도 음. 뭐 예를 들어 피자 그 ARS 요원 콜센터 알바. 콜센터 음. 알바 그것도 했었고 호텔 서빙 음. 그것도 뭐 자기가 더 업그레이드 뭐지 잘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서빙해서 안내까지 뭐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고깃집 알바도 있었고 진짜 많이 하죠. 예, 뭐 많아요 하여튼 한 반에 만약에 뭐 30명이라면 한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한 반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7, 8? 그러니까 맞아요. 10명까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있었던 반은. 예. 어쨌든 좀 나쁜 어른들이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노동 착취지 이거. 이게 항상 보면 상해는 도와 술이 있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상도라고 하고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걸 상술이라고 하는데 좀 무엇을 희생하든지 돈만 손에 쥐면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좀 늘어나면서 상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청소년들의 지금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8, 19이면 뭐 알 거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그런 노동 자기네들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지 당연히. 그래서, 어른들도 네. 모르는데. 제가 조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음. 건당 2,000원을 받고 이제 요즘에 그런 배달 앱이 맞아요.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데 네. 건당으로 건당으로 시급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비로 이제 뭐 치료를 하라고 돈을 주기는커녕 오토바이 수리비 내놓으라고. 오히려 야, 네. 사람으로 업주가. 보질 않는구나 진짜. 그쵸. 맞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불리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참거나 아예 그냥 아예 그래 들어와서 그냥 그만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아이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쵸. 어른들도 맞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쵸. 것들이에요.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내가 손해 봤다고 치지 뭐. 근데 이제 애들이라 더 그쵸. 이제 좀 더 좀 뭐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할 그런 생각조차 못 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이 업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또한 이 일이 그냥 정말 나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가볍게 용돈벌이 보는 하기 거. 위해서 그치. 되게 단순하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금방 예. 사실 그런 것도 있겠다. 이제 업주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자기 그쵸. 필요한 돈만 다 뭐 모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사실 끈끈하게 되지 얽히지가 못하다 않지. 보니까 또 그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전혀 없죠.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되게 쉬쉬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없지 않아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네, 약간 뭐 한국에서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삐딱하게 보는 이게 유흥비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네.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고민들 더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렇죠. 네, 그치, 근데 그치. 이제 20% 정도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머지 뭐 60%는 작성하지도 않고 뭐 나머지는 이제 작성했지만 받지는 않은. 그리고 뭐 월 수입도 보면은 학생들 얼마나 벌어 학생들? 한 50%좀 넘게 50만 원 이하. 그리고 한 10% 정도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벌어요 학생들? 네. 뭘 하길래? 왜냐면 올인을 하니까 거기에. 그치 방학 때 바짝 네. 한 달 동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왜 하냐라고 이제 궁금하다. 조사를 했더니 거의 70%가 생활비 즉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10% 정도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8.4% 한 4.5%가 등록금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니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처럼 네. 부모님께서 진짜 막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물기는 해요. 그쵸. 있긴 있어. 그런 친구도 음. 되게. 근데 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드물고.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네, 그러네.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보다는 대부분은 그쵸. 이제 자기가 용돈 벌이. 쓰고 용돈이죠. 옷 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예. 그래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벌면 예. 이제 20만 원, 30만 원에 이제 쓰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가 만약에 씀씀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게 되면 음. 나는 그동안 20만 원, 30만 원을 써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애들이 못 참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속 이제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은 악순환이 나 좀 거죠. 궁금한 게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그 네. 학교 다닐 때 용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는 받았어요. 저도 엄마한테 받고. 초중고 때 네, 초중고 때. 당연히 저도 알바를 안 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거의 저 필요할 때만 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어요. 저는. 고정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하루 한 달 용돈 20만 원 이렇지는 않고. 아유 고등학교 때 20만 원 엄청 저는 센 한 거죠. 달에 예를 4만 원. 들어서. 일주일에 만 원씩. 고등학교 때? 네, 왜냐하면 저는 학교도 가까웠고 걸어 다니고. 달달리 돈 쓸 일이 없죠.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냥 뭐 버스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 청구를 부모님께 청구를 했던 거는 버스비랑 버스비. 책값 책값. 딱 요 정도 아니면 이제 밥값 저는 야자할 때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핸드폰비 같은 건 집에서 대주시고. 그리고 네. 따로 막 쓰고 옷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그럼 건 사달라 어떻게 그랬죠. 그쵸.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쪼르고. 그거 저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아 장자. 아. 그렇지. 별로. 근데 저도 그냥 보통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차비나 이런 거는 받고 그 다음에 문제집값 이런 거 받고 좀 사고 싶으면 쪼르고. 근데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런 사는 원래 거야. 그렇게 해야 좀 이제 더 당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돈 받는 것도 부모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런 노동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돈을 받는 건 이건 내 돈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애들 맞아. 학생들은. 안 주시면 왜 안 줘 이게. 그렇지. 아.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양도세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게 예. 저는 사실 그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옛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생들 용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하지라고 사실 지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에 학생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2-30만 원씩 벌어서 어디다 쓸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 것도 좀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응. 아이들은 일부가 되겠지만 응. 그렇게 벌어서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렇구나. 놀러 갈 비용 내고. 그래서 요즘 엔겔 지수가 학생들도 요즘에 그렇죠. 엄청 봐요. 먹죠. 많이 아. 먹더라고요, 진짜. 아, 저 맛집 다니고 그리고 막 어. 뷔페 같은 것도 가고. 어, 그러니까 맞아. 그 뷔페가 직장인들이 가는 곳들을 맞아요. 그런 애들이 식당들을 스타벅스 네, 가고 네, 마시고. 네. 아, 애들이 카페에서 가기 못 때문에 만나요. 하긴 일단 우리는 진짜 쓰는 비용의 규모 다르구나. 자체가 우리 때랑 4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거는 그냥 컵떡볶이랑 뭐 커피를 왜 먹어 고등학교 그거는 때까지 진짜 그거는 이제 안 먹었잖아. IMF 이전.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생선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진짜 학교집 하는 학생들 얘기고. 김말이 그치. 이런 거는 좀 사 먹지 뭘. 그치. 그런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일단 자기 꾸미는데 또는 맞아요. 자기의 그런 좀 개인적인 욕구 충족 뭐 음. 예를 들어 뭐 식욕이라든지 특히 아니면은 이런 외모 치장 이런 화장품이 거랑 제일 많이 들어가죠.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그쵸. 뭔가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처럼 막 동네 이게 아니에요. 가면 뭐 어디 저기 좀 먼데 그치. 이렇게도 막 친구들끼리 뭐 만약에 가고. 뭐 이런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간다 치면 그렇죠. 캐리비안 베이 이거 얼마야? 엄마 좀 쫄라서 돈 에이, 그게 걔네들은 그 좀 개념이 아니, 아니구나. 자기 용돈을 요즘 모아서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랑 기준으로 그쵸. 생각하면 완전 난 진짜 좀 놀랍다. 어쨌든 문화 뭐 충격.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원래 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원래 이제 저희 그 방송이 기본이 어느 지점인가를 이제 그 좀 살펴보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근로와 관련해서 우리 맞아. 교과서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안 과장님께서 법과사의 교과서 내용 맞아. 중에 그런 걸 알아야지, 학생들이. 청소년 근로에 대해서 좀 먼저 좀 근데 살펴봐 제가 주시면 좋을 것 법과 같아요. 정치 교과서를 잠깐 봤었는데 없어졌어요. 진짜? 그 내용이 따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EBS에서 제시하는 거라든지 했을 때는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것을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법과 사회까지 했을 때는 그게 딱 타이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8가지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많이 약해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정치랑 합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되고 이제 그 파트가 보통 어디에 나오면 사회법에 관련된 파트로 나와야 돼요. 근로기준법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다른 부분들이 다른 걸로 좀 더 많이 대체가 나오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 학생들한테는 사실 좀 되게 되게 밀접하게 현실적이네.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있어도 되게 간단하게 언급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진짜 완전 한 꼭지를 다룰 정도로는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보완돼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 교육이 항상 그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느리다. 프랑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한테 아예 이제 그 공통 교육 과정에서 뭐 부가세 내는 법, 그러니까.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실제 생활에서 개인이 알아야 되는 세법이라든가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이런 부분이 퇴화한다, 진짜 느리다. 좀 개밤님도 교과서 보셨을 때 없었죠? 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앞부분만 보다가 뭐 이혼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거 알면은 뭐 그쵸. 그럴 리 없겠지만 나중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다가 이제 청소년 근로법 찾아보다가 이게 왜 없지? 왜 없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네. 사실 이혼보다 더 네. 가까운 그러니까. 부분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애들은 이혼 상속보다 그쵸. 더 학생들한테 진짜 이렇게 네. 관련된 그래, 내용인데 30% 그러니까 20%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은 사실 진짜 현실적인 건데. 그럼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근데 좀 그래요. 말씀을 뭐 해주세요. 그래서 과거의 아하. 교과서에는 혹시 어떤 내용이 좀 실렸었나요? 그래서 일단 근로기준법을 이제 제가 만약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거나 네. 예전에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다. 학생들한테 많이 네. 얘기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네. 제가 따로 이제 보충해서 학생들한테 수업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도 다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어요. 어. 네. 어른들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면 일단 64조 1항일 때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네. 15세 미만인 자는 네. 근로자로 사용을 못한다. 여기서 15세가 무조건 만입니다. 무조건 만. 만 15세니까 뭐 한 몇 살쯤 될까요? 16, 17, 고일 17이니까 고이네. 뭐 중3 중학생들은 그럼 중학생이야?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 못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다만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뭐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는 따로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13세에서 15세 미만까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인허가증을 받는다라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할 때 네. 그 부모님의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과거에는 뭐 등초본이었겠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만 돼요. 18세 미만. 그렇죠. 경우에. 예, 그런데 미만일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하면 근데- 부모님 몰래 하는 경우도 있고. 몰래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몰래 하겠죠. 네. 이제 몰래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는 순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터지는 거가 그쵸. 되겠죠. 예. 그리고 67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권자나 후견인 뭐 대부분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미성년자 대신 대리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노동을 팔아서 부모님의 그럴 수 영리를 있으니까. 채울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예. 그렇네. 그건 그렇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또 중요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부모님을 낄 필요가 없어요. 고용주와 청소년 미성년자가 직접 1대1로 돈 주세요. 제 노동한 만큼 주세요라고 일단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거고요.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도 성인과 네. 똑같이 기준 적용됩니다. 6천 얼마던데 요즘?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4년에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5,580원, 올해가 6030, 30, 6,030원. 6,030원 예, 그리고 최저임금이. 내년이 지금 확정됐죠. 뉴스에 뭐 이리저리 말 많이 본것 나오는데 같아요. 6470, 6,470원. 숫자로 외우셨나 봐. 6470. 예.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알아야겠다. 최저임금은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최저임금은 챙겨야죠, 당연히. 6030. 예, 지금 현재는 6030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거는 성인과 완전 동일하지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 시간은 성인보다 1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보통 우리 성인들은 8시간 기준으로 맞아. 잡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일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우리 개물사에 사연 보내준 고등학생도 충분히 초과 받아야지. 근무 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이것도 뭐 성인과 비슷하겠죠. 일단 50% 이상의 가산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1,000원 벌면은 1,500원. 오바가 되면은 1,500원을 받는 거죠. 그 시간은. 어.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8시간 일할 수는 있어요. 대신 예를 들어 시급 뭐 그러니까 6030이면은 최저임금 미니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곱하기 7을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곱하기 1.5의 금액을 1시간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산재보험 처리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가입 안 해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해 업종의 기준이 정확히 있나요? 예, 거기 이것도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가 아닌 업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유흥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아.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그리고 PC방. PC방도 이제 10시 이후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방자 라인들이 안 되는 그렇죠, 방은 그렇죠. 무조건 방 안 시리즈, 되는구나. 예, 방 룸은 안 시리즈는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오락실, 실도 안 되고. 그리고 도박장 또는 소각 또는 도살 업무. 그러니까 학생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소각 같은 경우는 폐를 좀 그렇게 될 수 있고 도살은 정신적인 데미지. 광산도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광산은 상관없죠. 될것 그거는. 같은데 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에 그렇게 소각이랑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반대 해석을 해서 이거가 안 되니까 나머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광산은 돼. 옥광산 이런 데는 되겠죠. 옥캐러. 근데 주유소도 안 되나요? 광산도 진짜 힘들 텐데. 아, 안 될 것 주유소는 같아요. 되죠. 주유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방 이발소, 안 돼. 그리고 이발소도 안 되나? 네, 이발소도 안 된대요. 그리고 성인 오락실, 만화 대여점 이것도 왜 밤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류인데 기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네. 주유소는 빼고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기름과 관련된. 그 뭐 있잖아요, 식용유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또 있지 뭐 기름 종류 그래요?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조업장, 술 만드는데 예.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만 18세 미만을 이제 보통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죠 지금. 어. 그럼 중간에 한 살이 떠요. 그렇네. 그게 보통 고3이에요. 맞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생일이 지난 고3 같은 경우는 만 18세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미성년자 기준에는 벗어납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에서는 벗어나요. 그럼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1일 8시간 근무 가능하고 아하.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그렇다 할지더라도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되다 그쵸. 보니까 뭐 술이나 이런 걸 파는데 이런 데나 10시 이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깃집에서 술 팔아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이- 음식점으로 그죠, 돼 일반 있어서? 음식점이니까. 근데 술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아예 주점이잖아요. 주점으로 돼 있는 데는 안 예, 되고.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요즘에 아역 배우들도 진짜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연예인들. 근데 연예인들. 그런 아이들도 어쨌든 맞아, 어린 아이잖아요. 연예인들도 특히 뭐 그거 애기들 맞아. 보면 아역 배우로 막 응애 하는 애들도 뭐 CF 걔네들도 나오고. CF도 나오고 걔네들도 아마 결국 돈 근로자잖아. 응. 그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응.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만세 어. 그 친구들도 출연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 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중에 이제 13세, 15세 그리고 15세 이상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딱 가면은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인허가증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까 13, 15였는데 이제 예술 공연과 관련된 내용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역 배우들이 미만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예. 나이가 어려도 13세 미만 학생들도 아이들도 취직 인허증이 나온다고 해요. 아역 배우들이 우리보다 연봉이 더 셀. 근데 이제 그럴 수 뭐 있죠. 이거 아니, 조사하면서 아역 배우들 월급이 우리 연봉보다 근데 이제 되게
근데 그건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 얘기고 그쵸. 그래, 진짜 좀 힘든 친구들은 되게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아역 관련된 친구들도 인허가증이 나와서 나온다? 근로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음.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부모님 동의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7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고 아니 일할 수 있는데 있지만 초과 수당 수당을 받아야 해야 되고 네. 최저 시급 6030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크게 근로계약서 손해 안 작성. 볼 수 그렇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동의 근로계약서 꼭 필요하고 작성해야 뭐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유용하다. 그 상편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고요. 벌써 이제부터는 끝났어요? 하편은 하편에서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